자, 테마 8번이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개발행위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는 첫 번째 문제 형태가 허가사항인 것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이게 옳은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구분해야 돼요. 구분. O냐 X냐 이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허가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구분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자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가 시장소 허가 받습니다. 단 그 진한 거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상식으로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은 절차가 허가 절차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틀려 절차가.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행위 허가. 그거 알아놓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면 절대 허가를 말씀 안 돼요. 자, 허가 대상은 평소에 이제 건물,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석하지 말고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정물 설치 허가를 받습니다. 인공을 가서 제정한 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거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그 말이 남았잖아. 허가를 안 받는다. 근데 그거는 주로 박스가 나오는데 안에 박스 대행에서는 뭐라 했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빼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요. 그럼 이 세 개는 어쩐데 허가를 받는다. 기역 인접토지 농작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하게 옆에 농지 망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고. 두 번째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써가지고 성토한다. 자기 농지를 망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세 번째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습니다. 특히 디귿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디귿이. 기역, 니은은 나온 적이 없고 디귿만 계속 나와요. 디귿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그 구분 잘하고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흙모래 자갈 바위 등 채취한다.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무슨 지역 이거 따지지 말고 포인트는 관계법령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는 다른 법에서 인 허가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여기서 허가를 받는다. 건축법 분할 제한 미만되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다. 관계법령 이인허가 받지 않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다. 해석하지 말고 인허가를 받는 쪽이다. 기억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이니까 거기다 죽으라고 쓰면 어쩔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 그런 쪽 안 내니까. 허가를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허가를 받는 쪽이냐 안 받는 쪽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O냐 X냐 그러고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받는 쪽 안 받는 쪽. 지금 허가를 받는 쪽. 물건을 쌓는다. 허가를 받는다. 한 달 이상 물건 쌓는다. 허가를 받는다. 어디서 따지지 말라고. 함정 안 쓰니까. 물건 적지 허가 받는 거요. 한 달 이상 물건 적지 허가 받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이제는 반대로 허가를 안 받는 거. 재법구 재난수 응급조치 허가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한 달 내 신고입니다. 일단 하고 한 달 내 신고. 그 다음 대리인 제하는 경미한 행위 가지고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끝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그럼 허가를 받습니다. 녹지관리 농림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함정 안 쓰니까.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를 안 받는다.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한 비닐하우스 허가를 받는다. 구분만.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하는 형질 변경 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를 받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계에서 허가를 받은 분할 안 받아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를 하기 위한 분할 안 받아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허가 없어. 일반 재산을 매각한 양에서 분할한다. 허가 안 받고.
토지 일부가 도시계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 안 받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분할된 면적 이상 되게 분할한다. 허가를 안 받고. 또 얘기하지만 허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을 하려고 했어야지 해석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해석은 시험 끝난 다음에 합격 후에 해석하시고 여기서는 구분하고 그 다음 보면 2번 허가 절차인데 허가 신청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군수는 며칠 15일 내에 처분합니다. 날짜 잡아야 돼요. 15일 15일 내에 처분하고 두 번째 허가 기준인데 허가 기준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 1번 토지관리계획 성장관리망이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토지개발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또 읽으면 이거 시간 낭비요. 문제는 5번입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적정 면적이 적정해야 되는데 숫자는 반드시 함께하고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은 30,000 미만 보존 녹지는 5,000 미만 그러니까 10,000, 30,000, 5,000 전부 다 미만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000 전부 다 미만 그 미만일 때 어쩌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를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미만일 때만 허가받고 한다. 이상이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안 나와. 그래서 제일 먼저 13,500, 33,500 그 암기가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는 순서는 숫자 암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박스 위에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범 내에서 처리를 정한다. 얼마 미만? 3만 미만 범 내에서 처리를 정한다. 관리하고 농림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박스 밑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쩐다.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른다. 단 총합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큰 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형질 변경하자. 얼마까지 된다고요? 10,000 미만까지. 자 이쪽은 계획관리다. 계획관리 얼마까지요? 3만 미만까지. 이러고 걸치면 어쩔 건 이러고 걸치면. 이러고 걸쳤을 때 이쪽은 뭘 따르고 자연녹지 기준 따르고 이쪽 면적 얼마 미만? 10,000 미만. 이쪽은 뭘 따르고 계획관리 얼마 미만? 3만 미만. 총 합이 어디가 커요? 얘가 크죠. 합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만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요.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되 합이 큰 쪽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에는 함정이 3개 들어가 있다고. 첫 번째 숫자 암겠냐? 13,000, 5,000, 33,000, 5,000 전부 다 미만. 첫 번째고 두 번째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 범위에서 처리를 정할 수 있다. 두 번째고 세 번째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되 합이 큰 쪽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함정이 3개 있으니까 잘 잡아놓고요. 그 밑에 보면 주의해가지고 방금 전에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 돼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협의하라, 동의하라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 사업시행 찾아가서 물어봐라. 의견 들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건부 허가 이행담보인데 간단합니다. 자,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죠. 조건부 허가할 때 신청자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보고 할래 물어는 보고 하겠다 그랬을 때 조건거니까 신청자 의견 듣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답니다. 공법에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 데 가서 있다 물어보지 없는 데 가서 절대 안 물어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있습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적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증? 부도, 민간.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민간이 아니니까 부도가 안 나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고. 이행보증금 예치 사용 아까 뭐라겠어요? 굴비, 발차기,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 암기하시고
넘겨보게 되면 이제 허가로 인한 의제사항인데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선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이인 허가 받은 걸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그쪽 기관장은 아까 했죠? 협의 요청받은 이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전부 다 며칠 내에 대답하는데 20일 내에 대답하는데 건축법만 며칠이다? 15일이다. 그렇게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 허가받게 되면 자 허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상식적이지만 이런 데 시험이 잘 나와요.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면 원사회부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면 원사회부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치된 이행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제한 얘가 특히 잘 나와요. 개발행 허가 제한은 개발행 허가 제한 그러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좀 사인이 맞아야 돼. 개발행 허가 제한 그러면 누구 생각한다? 파주시장, 파주시장.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파트에 대한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조, 시장, 군수만 권한을 갖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누가 들어온다고? 국장이 들어오고 도지사가 들어간다고. 누구 때문에? 파주시장 때문에. 파주시장이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누가 들어가고 경기도지사가 들어가고 거기서 안 하니까 누가 들어가고 국장이 들어가고 그런 사건을 좀 기억을 해야 돼. 길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국장도 오고 도지사가 온다.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우수. 왜 그거를 진하게 놨어요?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누가? 국장, 시도, 시장 우수가 다음 지역에서 1에 한해서 3년 범위 내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에 3년이에요. 1에 3년. 제한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할 때 좌우지가 무슨 결정하든 간에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결정 이해 아니요? 오늘 바쁘니까 생각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자, 이러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폭이 몇 메타요? 10m요. 건축선은 원래 어디요? 도로와 대지 경계선. 도시적이 이렇게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선을 지정하는 건 결정이다 아니다? 결정이지. 뭘 불안해 그렇게. 결정이지. 그러면 이거 결정하려면 심의한다 안 한다? 해야지. 심의해서 지정했으면 고시한다 안 한다? 해야지. 심의하고 고시는 항상 간다고. 항상. 근데 심의가 없는 거 딱 3개 있죠. 하나. 단계별 집행계. 2.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 3. 경미한상의 변경. 3개 빼고 나머지는 반드시 심의하고 결정했으면 반드시 한다. 고시한다. 심의하고 고시는 고시랄 말이 없으면 뭐가 있으니까? 공고가 있으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심의하고 고시하는 것은 상식. 뭔가 결정할 때는 항상 전문가들이 먼저 결정하고 내부 결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했으면 결정권자가 지만 알지 말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고시 공고는 상식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로로 둘러싼 한 블럭을 가로고요. 이 블럭은 50m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허가권자가. 가로교육 때 높이자니까 50m라고 지정할 때 심의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게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결정이지. 당연히 뭐예요?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지정했으면 결정했으면 반드시 뭐라? 고시를 하든가 공고를 하든가. 근데 심의가 없는 게 3개 있다고. 심의가 없는 게. 첫 번째 뭐가 없고? 단계별 집행계. 2번째 이 부분이요.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 없어요. 3번째 경미한 상의 변경. 심의 없이 그냥 변경 들어갑니다. 3개를 딱 잡아놓고 자, 이쪽 보게 되면 국장, 시도, 시장수가 다음 지역에서 1에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도 하나의 결정이니까 심의는 상식. 심의 반드시 하고 어디 심의요? 국장은 누구? 중도위. 시도, 시장수는 지방 도지관에 심의 상식. 그리고 지정했으면 고시도 상식이요. 근데 디귿, 리을, 미음은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사실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몇 년 제한해요? 연장이 돼야 한대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계획관리, 수목 집단지한다. 소설과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가 있다. 좀 뭐 하자? 보존하자. 너 3년 연장 안 돼. 두 번째, 개발로 환경정과 미관 해체거나 문화적 훼손도 우려가 있다. 어쩌자? 보존하자. 얘도 3년 연장 안 돼.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크게 달라질 걸 예상된다. 확 줄여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개발하지 말아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획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획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의 공통점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이 지역은 제한기간이 1회 3년, 연장이 1회 2년, 최장 몇 년? 5년. 주로 그런 걸 물어봐요. 몇 년, 연장 돼 안 돼, 최장 몇 년,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보존이 필요한 적은 연장이 안 되고 3년이고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할 적은 3년인데 연장이 1회 2년 되니까 최장 5년이고 그러면서 국장과 시도의사가 제안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의견 듣습니다. 함정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국장과 시도가 제안할 때는 심의하기 전에 먼저 시장, 군수 의견 듣고 그 다음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중요 연장할 때 심의 없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당분간 계속 나올 거니까.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만큼은 심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려가더라도 제한 사유가 소멸했으면 지체 없이 해제. 해제는 끝맺이 뭐예요? 해제 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은 끝맺음이 뭐로 나와야 돼요? 지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데 지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데 딱 몇 군데가? 세 군데가 하여야 한답니다. 세 군데가 하이한다. 세 군데 하이한다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방제지구 지정은 하이한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다 돼 있고 하이한다 했는데 하이한다가 아까 있죠? 하나 둘 셋.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30 변경 30. 세 번째 좀 이따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이한다. 행위제한 완화해제.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얘 세만 하이한다고. 나머지 지정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의 반대가 뭐예요? 지정의 반대가 해제. 해제 친구가 뭐예요? 해제 친구는 뭐예요? 축소예요, 축소. 지정의 친구는 안 나와요. 처음에서 안 물어보니까. 해제하고 축소는 물어보니까 해제하고 축소는 똑같은 거라고. 얘들은 끝맺음이 얘는 해제 축소 하여야 한답니다.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이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딱 세 군데가 해제 축소 할 수 있다가 있다가 그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특별 건축구역, 두 번째 정비구역 해제,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렇게도 정리해야 된다고. 세 개 빼고 나머지 어쩐다고? 해제 축소 나머지 어쩐다고? 하이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표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표 제한기간 몇 년 줬어요? 3년 줬어요. 지구 단위 계획표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말아요. 몇 년 제한했다? 3년 제한했다. 3년 제한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3년 제한했어요. 그리고 딱 한 달이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끝났어요. 이러면 어찌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안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기간 내락하더라도 남았죠? 기간 내락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제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했으면 지체 없이 해제 어쩐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풀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신경 써야 돼요. 제한 내락하더라도 기간 내락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소멸했으면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이런 부분 정리하는 것은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거기 보게 되면 정리 다 해놨어요. 정리 다 해놨어요. 있어요? 아니 잘 앞에서 나. 오전반이요? 거기 보게 되면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거기 보게 되면 정리 그런 거 다 해놨어요. 비교되는 거. 다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정리 좀 하세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봐줘요. 이쪽. 저거 빌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잘 보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카피 뜨든가 아니면 카페 들어가가지고 카페 들어가면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걸로 카피 뜨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 정리 딱 해야 돼.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특히 중요하니까 신경 바짝 쓰고요. 그 다음에 7번 준공검사인데 개발행위 끝나고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는 뭐였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허가했는데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까지는 하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합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이 법에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봅니다. 똑같은 거 2번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준공검사 받으면 아까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랬죠. 이거 준공검사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는 모두 받은 걸로 본다. 7번이 아니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교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교육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뺐어요. 기반시설 부담교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교육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교육 외의 지역이다. 왜? 그걸 딱 보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중복 안 된다.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교육 지정에서는 지정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장 우선대 끝맺음이 지정 하이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는데 우리는 하이한다만 잡아요. 할 수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데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행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그 말이 있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석해봐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면 중개사 시험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요, 강화가 돼요? 강화. 행위 제한이 강화가 되면 지정? 아니,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야 한다니까. 지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쩐다고요? 거기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가 없다. 이게 맞다고. 개발 제한이 뭐가 돼야? 해제가 되면 그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가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그러고도 나오지만 예를 준다고. 예를 시기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불안하지 말고 시기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그것은 하이한다요. 하이한다. 녹지가 주거적 변경되면 지정 하이한다예요. 도시적이 농림적 변경되면 지정할 수 없다예요. 그런 해석을 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 도시가 농림지역이 되면 행위 제한이 완합니까? 강합니까? 강화잖아요. 강화. 그러면 얘는 지정할 수 없다지.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면은 완화잖아요. 그럼 지정 하이한다고. 그러니까 완화 해제가 되면 끝맺음이 하이한다고. 강화가 돼버리면 지정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예를 시험에서 주고 이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 이게 KC다. KC가 있는데 KC 특정 지역의 전년도 2015년도 개발인 건수가 몇 건인데 130건인데 이 특정 지역의 14년도 건수가 몇 건이다. 100건이다. 지정하여야 할 수 있다 묻는다고. 몇 프로 늘어났어요? 30%.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의 KC 특정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데 KC 전년도 KC 전체 인구 증가율이 3%다. 몇 프로 늘어났어요? 27%.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묻는다고.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그건 해석하고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끝맺음이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완화 해제 20 이상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걔는 안 중요하니까 무시하고 지정 기준. 자, 공법에서 무슨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기준 의심하지 말고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랬을 때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10만 이상. 암기해야 돼요. 최소 면적 10만 이상.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하고 계획 수립 절차인데 보지 말고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합니다. 필수 절차 두 가지 말해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뭔가 결정할 때 반드시 하는 거 두 개 말해보라고. 뭐 한다고요? 심의하고. 심의 결정 뭐 한다?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그러니까 얘는 상식이니까 얘 빼고 뭐가 있는가 이거를 잡으라. 공부할 때 이거를. 심의 고시는 보지도 말고 상식이니까. 심의 안 하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3개. 뭐 단계별 집행계 또 개발인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또 경미한산 변경 그 3개만 심의가 없고 나머지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있는데 항상 있는데 봐봤자 뭐 하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 뭐 한다? 심의, 고시, 상식이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는가 얘를 잡으라고 얘를.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것만 꼭 좀 끝나지. 주민의 의견 청취.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보지 말고 거기 들고 의견 청취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 조용하고 혼자만 해봐요. 의견 청취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순서 찾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순서 찾는 게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자꾸 좌우지간 심의하고 뭐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먼저냐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순서 나오면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요. 아까 얘기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합니다. 누가요? 국장이. 심의해야 하네요? 해야지. 시장으로서 의견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야지.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순서 찾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심의는 나중에 나중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여기서는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앞으로 항상 똑같아요. 뭔가 지정을 하든 결정하든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니까 무시하고 뭐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그것만 딱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인데 안 써놨지만 거기도 순서 똑같아요.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수립해서 고시하고. 수립권자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단시장구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했으면 도시관리계획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거 뭐가 있다고요? 기, 용,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그게 여기서 이미 뭐가 나왔다고? 그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을 하면 자동 뭐가 됐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그리고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올해는 부담구역 해제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요.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무슨 얘기요? 기반시설은 1년입니다. 기2, 기3가 아니고 기원합니다. 기반시설 1년. 언제요? 공법상 해제는 100% 다음 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부과 대상 함정 4개 잡아야 돼. 첫 번째 얼마 초과? 200초과.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에 제외요? 포함.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얼마만? 기존 면적 초과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200초과. 두 번째 신축, 증축. 세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네 번째가 이제 200을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에 제외. 그러면 포함 그러고. 함정 4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2번 예정 통지에 관한 사항인데 예정 통지하고 3번의 기억을 먼저 3번의 기억. 언제까지 부과하냐? 건축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하는데 왜 2달이 나오냐? 2달이. 뭐가 있으니까? 예정 통지 30, 15, 15 때문에 2달이 나와요. 건축 허가하고 30일 내 예정 통지하면 예정 통지 받은 자가 불만이 있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받았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그래서 30, 15, 15 다음은 며칠이고? 60일이고 60일이 달로 바꾸면 2달. 똑같지 않지만 거의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기억이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한다. 2달 내 부과하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준공, 검사, 신청할 때까지 내야 된다. 돈 내고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냅니까? 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부가 대상 토지나 유사 토지에 의한 물납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인정하되 물납해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답이 안 될 내용 싹 뺐어요 지금. 그리고 납부할 때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는데 뭐 도난당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사업 망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도 해주고 분할 납부도 하는데 하나가 1년이고 하나가 2년인데 우리는 뭐를 잡았어요? 나누면 둘이니까 분할, 나누면 둘, 분할이 2년이니까 연기는 1년 그렇게 잡았어요. 문제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 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지. 없다 틀렸고 2번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받는다? 지목 변경 수반하면 받는데 전답 상호 간의 변경이니까 안 받는다. 3번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때 허가 받는다. 섞지 말고 도시계획 사업은 좌우지간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 쓰든 간에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4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소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제곱미터 형질변경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모르면 넘어가고 5번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된 지역에서 토석 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5번은 진짜 모르고 1번 OX요? X 2번 X 3번 X 4번 주거지역에서 형질 변경하는데 면적이 얼마랍니까? 9천이다 9천. 주거지역 형질 변경 면적이 9천이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특이하게 해석 못 하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얼마라고요? 10,000제곱미터 미만, 만 미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 미만이? 무슨 뜻이냐고? 만 미만일 때 뭐 한다고? 허가해 준다고. 허가. 만 미만이면 허가해 준다고. 만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온다고. 일반인들이 개발할 때 이런 게 밖으로 나가면 실무입니다. 실무, 중개 실무. 주거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고? 만 미만까지. 만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온다니까. 만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9천이면 만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뭘 고민하냐고. 허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4번 보면은 4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에서 주거지역에서 9천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야지. 그럼 1, 2, 3, 4 다 틀렸네. 5번은 모르겠네. 어쩔래요? 5번 앞에 가서 손 떨고 있을래요? 빨리 찍어야지. 그래서 5번이다. 심의 받아 안 받아 이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암기 못하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오면 어차피 틀리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지문 하나 나오면 이거 심의 받냐 안 받냐 그 내용 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걸로 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평소에 공부 안 해요. 몰라도 문제 답은 찾는답니다. 4번 앞으로 해석 잘하세요. 4번이 특이하게 학원마다 다 모르대요. 9천이면 만 미만이니까 허가 받아야 한다. 만 이상이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격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격은 개발물도 관리과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중복? 안 돼. 될 수가 없죠.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격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아래 몰라요. 통과할 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 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격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의 심의 거치한다. 나왔죠?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한다 한다? 안 한다. 틀렸고 5번 키2 합니다. 키1 합니다. 키1 합니다. 2년이 나오면 안 되고 1년 나와야지. 얘도 틀렸네. 이제 어찌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문제가 옳은 것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그럼 2번은 어째요? 맞든가 말든가요? 처음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해야 돼요? 답만 쳐야 돼요. 답만. 시험 문제 풀 때.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고 문제 푸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맞든가 말든가 넘어가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첫 번째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지정권자 암기해야 됩니다. 국장시도요. 국장시 도지사는 토지가 허가대 실시 등을 위해서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입니다. 일단은 국토계획법에는 지가 동향조사가 있다. 토지거래 상황조사가 있다. 이 조사가 있다. 이거 알아놓고 국토계획법은 지가 동향조사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상황조사도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국장시도. 뭐 하려고? 허가구역 지정하려고. 지정 요건입니다. 국장시도에서는 미리 말하지만 이 요건 안 중요해요. 자, 국장시도에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토지 이용객 수입되거나 변경되는 점. 둘, 행위자에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 셋,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거나 인근 점. 넷, 국장시도가 인정하는 점, 관계업체장이 요청하는 점. 거기서 함정 쓰는 게 여태까지 함정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보면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인데 완화를 강화로 써놓으면 몰라서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고 시간 내에 풀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10월 24일 날 보고 그 문제 가서 집에 가서 10월 25일 날 문제 다시 보면 글자 바뀐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는 분명히 얘가 뭐였는데 처음 볼 때는 분명히 얘가 완화였는데 왜 오늘 보니까 강화로 바뀌었냐 강화로. 이런 내용들이 많다. 이런 내용. 긴장하고 보게 되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하나를 딱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화를 갖다 강화로 바뀌면 모르고 틀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모르고 말이 다 아는데 바뀌면 안 보인다는 얘기.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행위자니 완화다. 완화. 평소에 공부할 때 얘 강화로 바뀐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함정 쓰는 부분을 평소에 제대로 못 잡아놓으면 시험장 가서 함정 쓰면 그거 안 본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함정이야 그걸 평소에 잘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지정기간 내 지정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5년 간 그러면 5년 이내고 기간 내라도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해제 축소 끝맺이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청장이 해제 축소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해제 축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지정결자 보면 국장시도에서 첫 번째 지가 동향조사 거래상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해제 축소 당연히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암기하죠. 작년에 기억이 나왔어요.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하고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장시도가 지정하고 공고할 때 공고 내용에 뭐가 있냐 상식적으로 어디 범위를 주고 기간 5년 이내니까 기간 주고 세 번째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우리 중개사는 아직 함정 안 썼어요. 간평사에서 허가를 요하는 면적 아무도 몰라요. 면적만 암겼지. 범위, 기간, 면적, 범위, 기간, 면적. 씩씩하게 시험보로 딱 갔더니 허가를 요하는 면적 아무도 모른다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그러면서 효력 발생은 공고 5일 후입니다. 공고 5일 후, 5일 후부터 허가받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한테 보내고 시도는 시군구를 보내고 시군구는 등기소를 보내고 시도가 지정했으면 국장하고 시군구 보내면 시군구가 등기소장 보내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은 다시 한번 공고하고 7일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의견 청취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조사하고 심의하고 지정공고 의견 청취 없어요.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다시 지정할 때는 그때는 의견 청취합니다.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뭐 할 때 재지정. 재지정할 때 국장은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시도는 시군구 의견 듣고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하는데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하는데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뭐가 먼저요? 그러지 말라니까. 무조건 뭐라고?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의견 정치 심의 자꾸 물어보니까 평가하고 심의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비교하게 되면 언제나 심의가 나중.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인데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 잘 나와요. 지정권자는 국장, 시, 도고 허가권자는 시, 군, 구, 시, 군, 구. 허가 대상 관리 첫 번째 함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구역 아닙니다. 인접이 아니요. 두 번째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요. 세 번째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나오지 말고 네 번째가 대가를 바꾸니까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지금 거기서는 함정이 4개 나왔어요. 허가구역 안, 두 번째 토지, 세 번째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바꾸니까 유상 계약입니다. 3번 허가 대상 면적은 암기지 이해가 아니요.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밖으로 나가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전부 다 이하. 그게 허가를 안 받는 기준 면적이요. 이하.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이니까 이하. 그러면서 국장 시도는 그 면적이 적정치 않다 그러면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300% 범위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고 면적은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고 두 번째 토지 분할이 또 출제가 잘 되니까 토지 분할 그러면 분할 그냥 핵심이 최초 초과 분할 최초 허가 이렇게 하면 돼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기준면적 이하 분할돼서 거래할 때 최초는 초과로 본다. 그 말은 최초 거래는 허가를 받아라. 최초만 받습니다. 최초만. 두 번째 허가 기준에는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가 실수요자인가 토지 이용 계획과 적합한가 주변 환경과 적합한가 면적하고 적합한가. 근데 2, 3, 4는 중요하지 않고 그 밑에 보면 계약 예정 가격이 적정한가 가격의 적정성은 어쨌거나 심사 기준이 아니고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가 실수요자의 총 평소에 몇 개 배웠어요? 7개 배웠는데 7개 배웠는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첫 번째 뭐라 배웠어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두 번째 뭐 배웠습니까? 주민의 복지적 편의시설. 세 번째 농업인 등이 해가지고 4명 배웠죠?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에서 농지 등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등 농지 대토 3년 내 80km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액 이하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자 그 사업을 이용하려고. 다섯 번째 용도 지역적 구역에 맞는 사업을 한 자 그 사업을 이용하려고. 여섯 번째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던 자가 사업에 이용하려고. 일곱 번째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가지고 농지 외대토 3년 허가구역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 종전가액 이하다. 그리고 현상 보조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 그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함정은 3개밖에 없다고. 첫 번째 자기의 거주용 두 번째가 농업인 등에서 4명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함정은 네 번째에서 첫 번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에서 농지 등 취득한다. 실수요자 함정 안 나와요.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 실수요자 함정 안 나와요.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등 취득 숫자지만 그것도 함정 안 나와요. 농지 대토가 3년 이내 수용되고 협의하고 3년 이내 주소지에서 80km 이내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액 이하인데 함정은 어디 있냐? 3년 80을 함정이 아니요. 가격.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격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격 이하다. 함정은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농지 외대토인데 농지 외대토 3년 내 그 허가구역에서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종전가격 이하인데 3년 함정 안 써요. 그 허가구역 함정 안 써요. 오로지 함정은 가격이에요. 가격.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종전가격 이하다. 농지 대토하고 약간 달라요. 농지 대토는 뭐라고요?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액 이하고 농지 외대토는 그냥 종전가액 이하고 그렇게만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의 첫 번째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 공동 시군구 2번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선매 하여튼 뭐 해야 돼요? 처리기간은 며칠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리기간 내 허가를 하든 불허를 하든 선매를 하든 안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처리기간 내 허가 있으면 허가증을 줘야 되고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서에 통지를 줘야 되고 선매 있으면 선매 사실 통지가 가야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분이 없으면 어쩐다?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한다.
봐요. 다른 데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처분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며칠 돼요? 배운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는 며칠 내에 15일 내에 허가부로가 처분해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5일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어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는데 15일 내에 처분이 없으면 1번 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본다. 2번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3번 쫓아가서 엎어본다. 답은 몇 번이요? 해석을 잘하라고. 몇 번? 3번이요. 3번.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그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그것을 유일하게 어디서 쓴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다른 데서 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처리 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로 본다 라고 법에서 정해놨다고. 근데 개발행 허가에서 15일 내에 처분 안 하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다려봐요. 법에서 분명히 뭘 하겠는데 15일 날 처분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법에 어긋네 안 어긋네? 어긋났죠. 위법하다 부당하다 뭘 해야지? 예. 행정쟁성, 행정쟁성. 행정상 뭐가 된다? 다툼, 싸움의 대상이 된다. 그게 뭐라고 가서 엎은다고. 책상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고. 처리 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 받은 걸 본다. 이 제도는 오직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씁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처벌인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뭡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생각 잘 대답하세요. 자,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했다. 유효, 무효?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효, 무효 물어봤는데 유동적이 왜 나와요? 허가받지 않고 문제가 법을 물어본 건지 판례를 묻는 건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이에요. 법. 아무런 말이 없으면 판례를 물을 때는 판례는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유효요, 무효요. 그러면 무효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무효. 판례는 따져야지. 그때는 판례는 그러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두 번째,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으면 확정적 무효. 두 가지 조건만 없으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후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계약서 다 있을 필요가 없고 후에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 나오면 그때 무효라고 확정됐다. 공법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 민법 가서 배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번. 자, 허가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인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제 허가받았으면 허가받은 없어야 되니까 5년의 범위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인데 대행이 정하는 기간 한번 암기해 보세요. 평소에 암기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농업 몇 년? 대토. 그러니까 안 배웠습니까? 생각 안 나, 지금 생각 안 나죠? 다행입니다. 생각 안 나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원래는 농대 2, 주 3, 복사 4, 현기 5 했는데 그 내용이 싹 개정된 개정. 내용이 개정이 되니까 개정이 되면 이게 싹 바뀐다는 얘기 지금.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다. 줄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2년을 싹 밀어놓고 사업 시행만 4년 놔두고 현기만 5년 놔두고 그러니까 바뀌었다가 아니고 바꾸기로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으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잠시 대기예요. 언제까지 대기요? 7월 21일까지. 7월 21일이 넘어가게 되면 바뀌든가 말든가. 우리 시험은 7월 21일 날 공고하니까 그 날짜 시행하는 법으로 보니까 그때까지는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이다. 그렇게만 알고 2번 이행강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허가권자인 시군구가 조사해서 안 쓰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하는데 그래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뭘 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체결이 발표된 공시가를 한다. 다음은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금액인데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7번지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영인, 기, 방. 진짜 있어요? 있어요. 한 학생이 내가 노드맵으로 뒤집었는데 안 나오던데요? 안 나온 것이 거기 가게 되면 식당 나온다. 식당. 그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영인, 기, 방이라고. 영인, 기, 방. 영인, 기, 방. 그래서 어쩌라고요? 5, 7, 7, 10. 영인, 기, 방. 5, 7, 7, 10. 영인, 기, 방. 5, 7, 7, 10입니다.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영인, 기, 방. 5, 7, 7, 10 암기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행하면은 새로운 것은 중단하되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합니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토지 소유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이의신청이 있고 매수 청구 있는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누구한테? 한 달 내 시군구한테. 그러면 시군구는 독자 판단하지 말고 시군구 토지견에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보합니다. 매수 청구는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 승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단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번입니다. 국회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지 가능성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자기의 거주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경유해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니까 허가를 해야 되겠죠. 2번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지가 급격히 상승하지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O의 X요. X. 3번 국장은 관계 시도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 인정하면 지정 해제 끝맺음이 하이한다. 4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 허가받는다. 시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시군구. 5번 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중도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의심할 걸 의심하세요.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라니까. 상식.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너무 쉽습니까?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하는 심의해야 됩니까? 상식이지. 당연하다고 넘어가야지. 답은 몇 번이고? 5번이고. 지금 2번 같은 거 2번 봐요. 2번. 봐요. 여기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일부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여기를 뭐로 지정해요? 도시지역 지정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겠지 안 하겠어요? 하겠죠. 지가 급등 하겠죠. 당연히 어찌하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게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자,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일부 이 부분이 자연환경보전적 지정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까요? 지가 급등할까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토지 이용계획이고 이것도 토지 이용계획인데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뭐가 투기적인 거래가 지가 급등 이런 게 있어야 지정하는 것이지. 똑같은 토지 이용계획이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이 그 얘기요.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되든 말든 좌우지간 투기적인 거래가 있다든가 지가 급등한다든가 그럴 우려가 있어야만 허가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국계법이고 잠시 쉬고 개발법 합시다.